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재난을 당했던 가족분들의 모임이죠. 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유식 씨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유식 씨가 바라보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화제, 과연 어떨까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 시작합니다. 오빠, 은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8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오늘은 많이 밀리지 않는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평소 출근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림픽대로가 많이 수월한데요.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여의도 부근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조금 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잠실철교와 잠실대교 사이 1차로가 막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 가양대교 부근이나 양화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만 밀리고 있고요.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도 수월해서 잠실대교 부근으로만 주춤합니다. 연결되는 자유로도 양방향 수월하게 지납니다. 끝으로 국회대로는 여의도 쪽으로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교, 반대쪽으로는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에서 신월 나들목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도 오늘 새벽에 있었던 화재 사건 때문에 참 우울하게 시작하는 하루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첫 번째 뉴스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1,000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올 3월 말 현재 가계빚은 1,024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계대출이 967조 원 정도고요. 카드 결제금 같은 이 판매 신용이 57조 원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가계빚, 대출액의 증가액은 줄고 있는데 문제 증가율입니다. 계속 증가율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3월까지 석 달이죠. 국내 가계빚을 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또 6.4%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빚이라는 게 뭐 갚을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사실 뭐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또 부자일수록 빚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한국의 가계 부채가 위험한 건 앞서 말한 그 능력, 이 능력이 실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은 현재 국내 가계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회원국의 평균치보다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수준이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임계 수준에 왔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기 분석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한 나라의 가계가 이 능력을 국내 총산상, 이 GDP로 봤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은 86%였습니다. 예. 참고로 OECD 평균은 69%인데, 그러니까 이번 100만 원 번다 하면은 86만 원이 빚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한 이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취약계층의 빚인데,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고용 여건이 안 좋은 데다가 지금 벌써 내수 경기 안 좋다는 게 최악으로 빠진 것도 지금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순간 이 취약계층이 빚 못 갚겠다고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만 무너지기 아니라 관련된 이 금융기관 또 연쇄적으로 마치 연쇄부도처럼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더 이상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건데 실은 이 문제가 대두된 게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괜찮다, 뭐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걸고 이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든 막아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돼.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그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인 영업정지를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네. 이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영업 정지 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은 SK텔레콤, KT, LG U+, 이통사 3사들 그 영업 정지 제외 마치고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번호 이동 건수가 34만 건입니다. 하루 네. 평균 5만 건인데 많이 번호를 바꿨다. 이 그만큼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뭐 사례를 좀 보면은요, 100만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투입되기도 했고요. 일단은 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 해당 고객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뭐 페이백 방식. 그래서 현재는 불법 보조금이 실제 단말기 가격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폰까지도 나오는 아주 과다 경쟁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하는 데가 방통위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요? 영업정지도 방통위가 내렸었죠. 예. 근데 여기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또 나름 강력 경고하고 담당자들도 방통위로 불러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방통위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뭐 사상 최종 기간이라는 영업 정지를 때렸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지?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완전히 불법 보조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10월인데 10월까지는 이런 모습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불법 보조금이 잘 안 막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27만 원으로 규제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통신사들이 아예 그냥 스스로 제작 깎아먹기 경쟁을 하든 뭐 망하든 이렇게 아예 통신사한테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도 한데 이게 그만큼 불법 보조금이라는 게 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근데 뭐 샤테크라고 해서요, 뭐 샤넬 뭐 등등 명품을 사두면 이게 3년 5년 지나도 중고를 되팔아도 돈이 남는다. 왜? 계속 이 명품 가격들이 올라가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 뭐 고가 패션 브랜드 샤넬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뭐 5%에서 많으면 15% 정도인데 저도 이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 샤넬 라지, 뭐 크다는 건가 봐요. 큰 가방 같은 경우에는 634만 원에서 예. 740만으로 100만 원 인상. 740만 원. 예. 네, 타임리스 CC 소프트 이 백 이름 같은데 이것도 461만 원에서 490만 원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뭐 어떻게 좀 지위가 올라가나요? 예? 오히려 부담되지 않을까요? 1,000만 원짜리를 들고 뭐 어디를 다닐 수 글쎄 있겠어요? 말이에요. 예, 근데 업계에서는 근데 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올해부터 예. 수입 가격 200만 원 이상 가방을 사치품으로 규정을 하고 예. 이제 토가분에 대해서 20%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 인상으로 이제 전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샤넬이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이 다른 명품도 이 반사적으로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하고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반적인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이 인상 추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의 경제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그 재난을 유가족 대표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재난안전 가족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보여진 수십 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이 주먹구구식 수습 진상을 덮게 급급한 관계기관의 행태, 이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유가족들 스스로가 나섰다는 건데요. 지난번 저희 프로에도 출연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수련원 사고로 아드님을 잃었던 이유식 씨 전화 연결해서 이 재난안전 가족협의회 구성 배경, 향후 활동,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요양원 화재에 대한 시각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요. 예, 그 맞습니다. 뉴스 들으셨죠? 예.
재난을 당하셨던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좀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눈을 떴는데 예. 저희는 뭐 습관적으로 지금 눈을 뜨게 되면 TV부터 켜게 되어 있어요. 예. 워낙 뭐 얼마 전에 뭐 고향 뭐 거기서도 좀 화재 사고가 났고 오늘도 눈을 떠보니까 정말 이게 이런 인재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고쳐질 수 없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러한 가족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대한민국이 근간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왜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수그러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왔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진짜 이 누적된 것들이 이제 막 이 터져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방에서 사고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우선 이렇게 모이신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좀 온 국민이 뭐 엄숙하게 좀 애도하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희 뭐 유가족들은 먼저 이 아픔들을 다 겪었던 그런 입장에서 인재로 인한 참사는 이제 정말 이젠 그만돼야 된다. 라는 이게 목소리 한 목소리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만남이 주선이 됐고 같이 재난안전가족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뭐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죠. 인재로 인한 재난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거는 사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그래도 오늘 간호사분이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병원 화재에서는요. 예, 뭐 그거 한 분이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글쎄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그분은 끝까지 자기의 직업윤리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셨다.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숙연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당연해야 될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참 더욱더 가슴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5410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 나라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이 모임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15년 전에 이제 시랜드 화재 참사로 쌍둥이를 잃으신 분이 계세요. 구속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나름대로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같은 아픔을 나눈 분들끼리도 일단은 작은 단체라도 시작을 우선 하는 것이 낫겠다.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뭐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가족들한테도 서로가 서로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일단은 6 가족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현재. 뭐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시켜 나갈 방향이고요. 그렇군요. 어제 원래 예정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요. 국회 본회의 제출도 결국 무산이 됐는데 어제 국회 가셨었죠? 예, 저희 국회에 가지고 어제는 기자회견을 원래 국회에서 예정을 했었는데 장소 때문에 장소가 안 돼가지고 이제 참여연대 강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야 대표들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 어제 기자회견장에는 여야 대표는 안 오셨고 세월호 대책위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같은 재난을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어제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을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 재난을 당했던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든 야든 이 대표나 국회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간단한 논리인데요. 죄인을 벌하자는 것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건데, 예. 여당, 야당 하면서 입장이 다르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모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국가가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당리당략의 이해타산만 놓고 단견될 모습은 어디에도 없으면서 정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은 참 답답해한 것이고, 실상적으로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한다, 유가족 당이 생기겠다는 등 이렇게 망언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행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에 유가족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아니, 누가 유가족 당이 생기겠다는 망언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도 굉장히 좀 많이 떠들고 있고, 실상적으로 댓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서 좀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그런 분들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얘기까지 할 필요가 진짜,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근데요, 일전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셨죠. 해병대 캠프 참사 발생 초반에는 정부 측에서 약속했던 내용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막 얘기는 했는데, 법안 마련이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죠. 결국은 세월호 참사 문제도 이런 식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모두 지켜보고 있고, 예. 여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이 조금 있으면은 그 선거다. 또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대형 이런 행사에 또 시랜드도 세월호도 묻혀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사건과 또 같은 맥락에서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대책위를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함께 하시지는 못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유경건 대변인도 뵀는데, 저희하고 좀 같이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여유가 없으시죠. 예. 앞으로 협의회가 공식 출범은 이제 다음 달에 하게 되나요? 예. 지금, 일단 이번 달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요. 예. 다음 달 초반에 이제 또 자리를 한번 해서 이제 이 명칭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논의를 하고, 예. 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까지, 그런 방안까지 이제 세워서 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하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하던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7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에 당하신 가족 모두를 위로합니다. 이런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도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뭐 힘든 것은 실상 이런 부분이죠. 뭐냐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약속이 진행되었던 간에 지켜져야 되는 것이 그 유가족들한테는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약속이 또 지켜지지 않아서 2차, 3차에 또 비슷한 그 고통을 또 느끼게 한다면 유가족들은 사이에 그 일원으로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그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진정성을 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유가족들이 마치 돈을 더 받는다, 뭐를 뭐 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오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전혀. 자식을 잃고 돈이 뭔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자식을 잃고 무슨 영리 목적에 의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사고 당한 또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이시죠? 이유식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5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파,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요한 킴벌리.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인물 버스장 톱 10부터 좀 알아보죠.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 뉴스, 빅뉴스가 뽑은 이번 주 인물 톱10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고요. 9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는 이분 이름은 언제쯤 안 볼 수 있을까요? 유병원 씨가 올랐고요. 7위는 서울시 교육감 진보진영 후보인 조희연 후보. 6위는 전관예우로 뜨거운 논란을 가져온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 6위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 바로 안대희 총리 지명자인데요. 지금 SNS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그 전관예우 문제가 이제 지방선거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됐는데요. 예. 뭐 5개월 동안 뭐 16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회자되면서 예. 이제 뭐 연관어 전체 연관어 안대희 키워드와 같이 언급된 연관어들을 보면 뭐 대통령, 뭐 김기춘, 전관예우, 변호사, 검사 등의 순인데요. 예. 뭐 이걸 좀 해석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그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SNS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은 뭐 이번에 인사대상에서 빠진 것 그리고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언급되면서 연관어 2위에 올랐고요. 사실 이게 전관예우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죠. 이런 키워드가 2만 건 이상 오는 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최후 보루인 사법적 정의가 훼손됐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전관예우라는 거는. 예. 지금 그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사회 이슈가 관료들의 적폐청산, 관피아 해체에 모아지고 있는데 가령 뭐 관피아와 관피아를 개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퍼지고 있고요. 예. 야당이 이제 그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이 안대희 카드를 놓고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 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긍부정 연관어라고 그러나요? 네. 여론할 수 있는 심리 연관어요? 예. 어떤 말들이 이게 오르고 있습니까? 글쎄 최근에 뭐 이제 안대희 후보자가 그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11억 원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심리연관의 1위가 기부가 됐는데요. 예. 사실 이게 상당히 그 아름다운 얘기인데 1위가 기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가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예. 좀 사정은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총리 가격이 11억 원이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심리연관의 12위에는 뭐 이제 안대희 그 지명 후보자가 원래 이제 강직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3위에 이제 적합하다라는 긍정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상위권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들이 올라와 있어요. 뭐 비자금 같은 경우는 삼성 비자금 수사 관련해서 올라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비난, 의혹, 개탄스럽다 뭐 이런 부정적 연관어가 이 총리 지명자의 어떤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한때 이제 불륜이라는 연관어가 포착이 됐었는데요. 예. 상위권에. 예. 그래서 뭐 이 얘기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관피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 얘기 때문에 이게 단어가 올라왔고요. 그렇죠. 예. 그 참사 관련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내각을 총지휘할 총리 선결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가령 안데이 카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세운 카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안데이 그 후보자가 이제 즉각 사과하고 이제 기부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호소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까요? 이윤지 아나운서. 빅뉴스가 뽑은 이번 주 인물 톱10 5위는 지난주에도 이름을 올리신 분이었는데요. 서거 5주기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에는 4위 한번 맞춰보시고요. 3위는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 2위는 1위 자리에서 내려왔네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끝으로 1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예. 오늘 참사만 없었더라도 제가 참 기분 좋게 방송을 해서 4위가 누구죠? 뭐 이러고 막 떠들고 그럴 텐데 이게 참 사고 때문에 제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기분상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1위를 내줬네. 이거 굉장히 오랜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4위는 안 맞추십니까? 예. 4위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아침 사고 때문에. 네, 그럼 뭐 그냥 4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어렵죠, 이번에. 네. 사위가 좀, 앞에, 7위에 조희연 후보가 올라온 걸 맞아요. 감안하시면 맞추실 수 있을 텐데. 고승덕 후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위를 거의 한 2달 만에, 내줬는데요. 예. 가령, 안철수 새정추하고 민주당이 통합할 때 안철수 지금 대표가 예. 1위를 차지했던 것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위를 했는데 1위를 내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고승덕 후보는 근데 4위 했던 게 정교조 문제 때문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것과 이제 네거티브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사실 고승덕 후보가 저희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일단 조금,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근데 1위짜리 내줬다고 아까 해주셨는데. 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1위짜리 내준 거예요? 일단 세월호 참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량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대통령, 청와대, 정부, 이제 이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눈물 기자회견과 안데이 총리 카드를 내세우면서 또 일정하게 국면 전환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점차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1위를 네네. 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이 정책이 아니라 이 네거티브 이슈가 이제 버즈량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박원순 후보 전체 연관어를 보면 농약, 급식, 부인 등이 이제 연관어에 올라 있어요. 이건 이제 정몽준 후보가 그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농약이 발견됐다. 혹은 부인이 해외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희연 후보가 7위에 오르고 고승덕 후보가 4위에 오른 것도 네거티브 이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고승덕 후보의 경우에는 상위 연관어에 BBK 이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 그때 BBK 변호사. 그랬었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미국인데 이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희연 측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철저히 부정을 했죠.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기총 문제 발언이 있을 때 참여해서 전교조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승덕 후보가 이렇게 사실은 교육감 후보가 이렇게 언급량이 이렇게 많은 게 참 비정상적이죠. 사실 드문 현상이죠. 드문 현상이에요. 다른 광역 후보들도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의혹들이 이제 집중 거론되면서 이 버즈량을 끌어올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를 보면 현재 교육감이 문용민 후보잖아요. 그래서 고승덕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문용민 후보는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묻히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빼놓고는 다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 오르내리는 거를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갑자기 궁금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밀리는 후보가 앞선 후보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 공세를 펴는 게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정책이나 그 후보 본인의 그 자질,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네. 부인, 아이 등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카더라 통신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족까지 이게 자꾸 번지는 거 네. 사실 서울시장 경선이나 선거를 이렇게 보면 한쪽은 부인 얘기하고 한쪽은 아들 얘기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근데 물론 공인의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나 궁금해하거나 그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도를 넘으면은 그게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사실은 피부과 의혹 그렇죠. 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예. 선거를 강타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것도 지금 좀 도를 넘은 그리고 거죠. 또 올해는 아직 그 세월호 참사 이 실종자 수습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요. 네. 저는 이제 후보들이 좀 더 자중하면서 이 뭔가 유권자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삶과 좀 연관된 정책 논쟁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뭐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삶과 연관된 정책,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월호 참사도 안전에 관한 문제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전남에 있었던 그 병원 네, 화재 네. 사건 그 부분도 사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런 안전에 관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저는 언급량, 버스량이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날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후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약을 진짜 공을 들여서 만들면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건이 있다고 이게 쫙 나오기가 그럼요. 힘들거든요. 예, 그럼요. 그건 역설적으로 본다면 어떤 후보든 간에 공약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사건 터지니까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도 못 끌고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좀 괜히 공약 잘못했을 때 욕먹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에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조속 빨리 처리가 안 됐다고 이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도 굉장히 검토해야 될 대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실은 국회 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안전은 더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 이 정책이 또 부실하게 나오면 맞습니다. 실제로 그건 더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할 거죠. 수 예. 있죠. 서울 뜨겁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공방에 비해 다른 지역은 언급량 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문제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뭐 서울 지역이 약 10% 정도 수준, 경기도지사 그 가령 남경필 후보나 그 김진표 후보의 언급량 자체가 예. 뭐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제 경남 그 지금 홍준표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있는데 김경수 후보는 또 이 통합진보당과 진보당과의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좀 예.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의원도 거기 끼었더라고요. 네, 거기 예. 결국은 이제 그걸 접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급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순으로 예. 후보별 약 1만 건 내외 수준의 그 주간 언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사전투표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사전투표에 대한 언급량 추이는 어떻습니까? 뭐 안타깝게도 뭐 아직은 굉장히 소강 상태입니다. 많지 않고요. 지난 5월 17일 날 토요일이었죠. 이때 이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하루 버즈량이 4,000건이 올랐는데요. 예, 4,000건이요. 예, 그게 뭐 많은 양이 아니죠. 많은 양이 아니죠. 많은 양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 예능 프로그램의 사전 투표 때문에 이제 이게 늘어난 거라서 사실 예능 프로그램은 10대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뭐 언급한 경우도 되게 많고 지금 사전 투표율이 이번 주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한 2,500건 내외 정도고 실제로
이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에서도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선거가 징검다리 연휴가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들이 사전투표에 얼마나 참여할지 이것도 사실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의 어떤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유승열 대표께서 한 2주 전인가요? 네네. 그 버즈량 선거에 관한 버즈량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19대 총선과 비교를 했을 때 19대 네. 총선은 하루에 40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0만 건밖에 네.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사실 14분의 1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딱 연결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2040 주로 SNS 하는 계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선거에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있다는데 문제는 관심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그것까지는 사전투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예. 이 정말 시간이 없는 이 비정규직 이 노동자들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의 참여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참여를 해야 예, 맞습니다. 사전투표를 만든 취지에 예.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 30대들이 이렇게 이 사전투표에서 미리 찾아가서 투표를 하고 이런 비율이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SNS에서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두고 봐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쿡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쿡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꿈의 브라질. 이틀의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오늘도 사고 소식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고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방 전문가의 의견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테지만요. 지금 사실 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어떤 병원에 있어서의 방역 문제 이런 부분이 정말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나는 생각도 들고요. 소방 관련 점검 이거 대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주위에서는 고쳐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차근히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하죠. 빨리 온 국민이 정신 차리고 고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율이었고요.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안홍진, 남인민이었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